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하는 매거진 원입니다. 봄 기온이 완연하지만 아직도 봄볕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곳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한다면 모두가 더 행복한 봄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기 106년 4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대각의 달을 맞아 3월 31일 중앙총부 영모전에서 원기 106년 대각개교절 봉축 봉고식을 가졌습니다. 대각개교절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과 원불교가 열린 날, 그리고 교도의 공동생일을 경축하고 깨달음의 기쁨을 전 세계에 전하며 은혜를 나누는 경축일입니다. 원기 106년 대각개교절 봉축 봉고식이 3월 31일 중앙총부 영모전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오도철 봉축위원장은 법신불 사은전과 대종사님이야 설령 열이 전에 봉고문을 올리며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온 인류가 높이 드러내고 받들며 깨달음의 기쁨이 은혜로 전달되도록 봉축기간을 정하여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주제로 스승님의 은혜에 보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봉고문을 통해 오늘날 국가와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하늘에 사무치고 천의를 감동시키는 정성으로 기도하셨던 선진님들의 마음으로 대각개교절 특별기도에 정성을 다하고자 하니 정성에 깊이 감응하시어 세계인들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혼념하여 주시기를 염원했습니다. 이어 일원상 서원문 독경과 대종경 서품 1장 봉독 후에 성가 원하옵니다를 함께 부르며 상생, 평화, 하나의 세계를 염원하는 원기 106년 대각개교절 봉축 봉고식을 마쳤습니다. 3월 25일 7대 종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정기총회가 한국의 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 문제, 그리고 국가와 세계의 현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공동회장단 회의와 정기총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와 총회는 공동회장인 오도철 교정원장과 대표회장인 원행 총무원장을 비롯해 7대 종단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며 대표회장 원행 스님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종교 수장들께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을 희망의 길로 이끌어주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공동회장단 회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총회 진행 보고,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염원하는 성명서 발표와 이후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남북 평화를 촉구하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은 대화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종교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서신이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를 통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사업계획 승인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 사업으로 생태, 환경 문제가 코로나19의 원인임을 공감하며 환경 문제를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하는 등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교구가 종법사님을 모시고 훈훈한 법잔치를 열었습니다. 중앙교구는 3월 28일 열린 교도회장단 훈련을 통해 마음의 대종사님의 정신이 바로 서고 하루하루 진급하는 공부인들이 되어 집집마다 부처가 살고 2년마다 부처를 만들어가는 기원을 다짐했습니다. 3월 28일 중앙교구가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교도회장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주제는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였으며 종법사님 훈증을 통한 신앙심을 고취하고 마음공부로 불공하며 교도회장단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윤신택 중앙교구 교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원기 106년 교도회장단 훈련은 개인의 법력 증진은 물론 교도회장단으로서의 역할을 키우고 리더십을 체질화하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배현송 중앙교구장 또한 어렵게 마련된 이 시간에 총부의 기운과 전산 종법사님의 호렴과 대중의 기운으로 모두가 법의 훈증을 듬뿍 받아가길 바란다고 염원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산 종법사님의 훈증과 문답 감정이 진행되어 더욱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졌는데요.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법문 말씀을 통해 원기 106년이 전국적으로 법의 사정의 해임을 말씀하시며 대종사님께서 법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훈련법을 내주셨기 때문에 훈련을 더욱 잘해서 그만한 실력을 갖춰 법의가 인정되도록 교단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여신 것은 누구 이러고 살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추존하고 그러라고 한 거 아니라 살아 생전에 그런 실력을 갖춰가지고 이번에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런 세상을 이제 만들려던 것이 대종사님 정신이시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그분들 지금 법의하고 그 법의 사정과 그분의 실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제 뭐라고 하는 것들이거든. 근데 그런 말씀도 우리 교도님도 생각 어쩌신가 모르겠어.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안 할 일이 아니라 훈련을 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그 법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훈련법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훈련을 더욱 잘 해가지고 그만한 실력을 갖춰서 그 법의가 인증되도록 교단이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냥 법의 사정을 안 해버리면 옛날 선천시대 종교도 해버려. 한편 훈련의 마지막은 제4회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로 함께했으며 참석한 교무와 교도회장단에게는 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하여 마음공부를 더 가깝고 편안하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월 27일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서울, 광주,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3.27 미얀마 봄혁명 희생자 추모 행진을 동시에 진행하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행사에서는 광주 전남교구와 영광교구가 미얀마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주관하며 추모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와 영광교구가 주관하고 5.18 기념재단이 주최한 미얀마 광주연대의 본행사 일부에서는 최석호 미얀마 광산시민행동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철우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대회사, 미얀마 민주항쟁 지도자인 민꼬나잉의 서신 낭송, 미얀마 유학생 마웅의 국민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이일도 광주 전남교구 사무국장, 이대진 영광교구 사무국장, 정세환 농성교당 교무, 유도은 광주 전남교구 교무의 주례로 미얀마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가 진행됐는데요. 위령제를 통해 희생 영가들이 열반 시 불안함과 두려움을 놓고 고요하고 청정한 자성을 회복하기를 축원했으며 미얀마가 깨어있는 민중들의 의로운 항거로서 민주화의 꽃을 활짝 피워 군부 독재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민주화 평화를 되찾기를 염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어 민주화를 촉구하다 숨진 19살 미얀마 소녀 치알신의 편지를 낭송하며 미얀마 풍습에 따라 붉은 장미를 대중이 차례로 헌화하고 5.18 민주광장의 분수대를 돌며 추모 행진을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교단에서는 각 교당의 법회를 통해 미얀마 민주 시민들을 지원하는 평화기도에 동참하며 기도금을 모아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전달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며 총탄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원불교가 우리 시대의 아픔, 제주 4.3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제주교구는 3월 28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주 4.3 희생 영령들의 해탈 천도를 위해 특별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제주교구가 3월 28일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에서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기리며 제주교구 재가 출가 교도들과 4.3 희생 유가족회,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도 발언을 올렸습니다. 김정심 제주교구 교의회 의장은 원불교는 4.3 사건 48주기부터 특별 천도제를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가 제주도에 살기 때문이고 우리의 정성이 희생 영령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기 위함이라고 천도제의 의미를 설명한 후 우리가 상생선연이 되어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되도록 지키자며 후손의 책임과 의무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강혜선 제주교구장은 설법을 통해 올해 2월 26일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이라며 그간의 재가, 출가교도와 도민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특별천도제가 지금까지 미진했던 진상규명, 유해발굴, 피해 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희생 영령들에게는 상생, 이해, 용서, 화해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오임종 4.3 희생 유가족회 대표는 원불교에서 20여 년간 지낸 특별천도제의 정성이 특별법 통과에 큰 힘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유가족들은 73년간의 감옥에서 나와 새 출발했고 앞으로 밝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후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특별천도제를 봉행한 제주교구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인 제주 4.3 사건의 해원을 위해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제를 매년 각 교당별로 지내오다가 원기 91년부터는 매년 4월 1일 서달 오름에서 교구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기 93년에 4.3 평화공원이 완공되어 이듬해인 원기 94년부터 4.3 평화공원에서 4.3 희생자 유족회와 함께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 4.3 특별 천도제가 희생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었기를 기원하며 특별 천도제의 헌공금은 4.3 희생 유가족회, 제주 4.3 평화재단의 성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3월 19일 광주 전남교구 대학생연합회 호송아리가 대학생연합법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합법회는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대학생연합회 호송아리는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학생 선훈련 법회를 진행하며 각자 유무념 실천 사항을 정했었는데요. 선훈련 이후 이번 대학생 연합법회가 있기까지 20일 동안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한 유무념 공부를 이번 연합법회 시간에 같이 점검하고 공유함으로써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대학생 담당 정경허 교무는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7장 법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본인에게 더 가깝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을 항목으로 정해서 한 번 더 유무념 공부를 해보자고 당부했으며 광주 전남교구 대학생연합회는 다시 유무념 공부 40일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원기 104년에 창립한 광주 전남교구 대학생연합회 호송아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대학생 해외 봉공활동과 월 1회 연합법회 개최, 5.18 대학생 희생 영령을 위한 위령제 등 활발히 활동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해 오다가 작년 11월 연합법회를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다시금 기지개를 편 광주 전남교구 대학생연합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경남교구 통영교당 한울장학회의 제6회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3월 21일 개최됐습니다. 한울장학회는 지난 5년간 50명의 장학생에게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원불교가 열린 지 100년이 되던 2015년에 설립되어 꾸준히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경남교구 통영교당 한울장학회가 올해는 고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초등학생 2명 등 모두 9명을 선발하여 7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한울장학회 강성희 회장은 코로나19의 대재난 속에서도 성실하고 바른 생활로 한울장학회에 선발된 장학생들의 미래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영교당 이상균 교무는 10일 먼저 일 처리하기로 미리 준비하는 생활과 호흡 명상하기로 마음 충전하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해 보면 공부 실력이 향상되고 삶이 달라질 것이니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학생이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한울 장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100만 원, 중학생 80만 원, 초등학생 40만 원으로 장학생은 종교와 지역을 초월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합니다. 장학기금은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월 1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교단의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교단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회상 창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불교 역사박물관인데요. 오늘은 원불교 역사박물관 신성애 관장 모셔서 원불교 역사박물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원음방송 시청자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원불교 역사박물관과 옥당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는 신성혜입니다. 많이 관람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축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불교 역사박물관이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1 박물관 기류의 인문학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지요. 교단 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사실 2021 인문학 박물관 기류의 인문학에 선정된 거가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13년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 10개, 그러니까 700개 박물관 중에 10개 박물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부터 저희 박물관은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된 거가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잘하고 있었던 게 축하받는데, 특히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 박물관은 700개 박물관 중에서 한 10개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작년에 그 인원수 전체를 다 한 박물관 10개관도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게 이제 잘한 거를 축하받을 일이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등불의 가치를 더하다 해갖고 대종사님이 직접 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촛대를 만들어서 쓰셨다고 하는 전원된 그 유물이 있어요. 그 유물에 이제 대종사님의 혼과 기를 불어넣은 채로 거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재활용해 갖고 대종사님 알 수 있을까 해서 그 가치를 더할 수 있게끔 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보다 비추다는 이제 도자기로 비출 수 있는 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크릴 유리판을 끼워서
거울을 해놓는데, 사실 이 유물은 또 어떤 가치가 있냐면 대종사님 이하 우리 교무님들이 애장품 중에 전부 들고 있는 손거울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프로의 아주 확실한 증거죠. 대중을 만날 때 뭐 그 깨끗한 몸가짐을 갖다 보인다든가 또 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선 대중에게 가셨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서 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의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갖고 이미 보도는 했지만 전화를 직접 걸어서 최도원 교무님한테나 그 실장한테 이렇게 하면은 직접적으로 통용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 역사박물관의 책임이 상당히 크고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말씀 때문에 저희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답니다. 그 박물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100% 공감하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 대종사님과 초기 교단의 유물들을 지금 현재 잘 알 수 있도록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게 유물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크로체가 말한 대로 지금의 현재는 과거를 통하지 않고선 이룰 수가 없는 거고 또 미래 또한 우리가 예측하려면 이 현재가 과거를 통한 현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유물에서 초기 교단과 대종사님 유물을 잘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원불교 역사박물관이 교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는지 또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 그런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교도들과 뭐 비교도 차별을 하거나 차별화하지는 않고 소외 계층과 또 차상위 계층들에게 문화 민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죠. 교단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에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주체는 원불교 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휴관도 상당히 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 현재 박물관 최악이에요. 최악은 박물관 휴관은 뭐 규칙에 맞춰서 저희도 휴관도 많이 하고 또 일부 또 몇 명씩은 괜찮다 그럴 때 또 방역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손님을 받고 설명도 해주고 또 문화학교도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거는 이번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갖고 유물들을 박물관에서 빼내갖고 지금 다 거풍을 시키고 있어요. 너무 많은 피해가 있어갖고 박물관의 유물들이 진열장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지금 거풍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가슴이 너무 메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마 해결이 조금씩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불교 역사박물관은 또 개관 이후에 건물과 설비 보수는 물론이고 증축, 복제 복원 작업 등을 굉장히 꾸준히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꼭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박물관에서는 진짜 기본적으로 하는 전시라든가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건축 문제 있는 거 또 복제 문제가 있어갖고 유물을 DB 구축을 하기 위해서 또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또 많이 또 한 것들을 또 이루고도 있지만 더 이제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있으면서 가장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연구기간을 박물관에
산하의 연구기관을 만들어지면 있는 유물의 가치와 또 의미가 더 크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과정이 이 연구인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엔 관장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 25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건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되었다라고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 영광과 어떻게 보면 슬픔의 그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죠. 어, 사실 39살 돼서 이쪽에 왔다 갔다 할 때서부터 이렇게 하면 그 전에는 육신의 부모님한테서 아무리 내가 나이가 30대에서 또 선생을 할 때 뭐 이럴 때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 진행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했던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아성숙이 좀 덜 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이쪽에 와서 생활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는 이제 잘 배우고 잘 한 대로 간직하고 영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정리를 하고 이런 작업을 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육신의 아버님, 어머님에게서는 그냥 내가 잘 밥 먹고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 책임과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살아왔다가 한 기관을 맡으면서 영의 아버지에 와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내 교단의 교조의 유품을 만져서 잘 정리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늘 불안했어요. 불안했어요. 이거보다 더 잘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하고 기계적인 것과 그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것들을 해갖고 빠른 시일 안에 하면 1년이라도 빨리 정리가 되고 또 그 보수가 되면 이게 100년이고 1000년을 더 잘 간직할 텐데 하는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댔어요. 그래서 슬픈 기간이 많았다고. 아마 철모르고 살았던 39세 이전하고 철을 다 알지도 못한 채로 너무 큰 슬픔이 갖춰져 가고 참 많이 불안했던 세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지금 있었던 기간이 원불교 박물관으로 앞으로 더 있을 그 기간들,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기간들로 봤을 때 계몽주의자. 그래서 이걸 조사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역설하다가 가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더 큰 아주 그 걱정 또 불안함 이런 것에 그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 관장이라고 하면 막연히 멋있는 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하신 덕분에 원불교 역사박물관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이 25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의미 있는 기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어, 자아를 극복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의미는 물론 크죠. 그 집을 떠나서 다른 생활을 하는데 특히 내 주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와서 유물들을 보면서 정말 놀랬고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황홀하다고 하면 그 100년 전에 분의 그 사상적인 그 정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류라든가 유물로 그 수용품으로 남아진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분의 제자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여기 와서 사는 거가 정말 행복하고 대종사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계획하셨다고 하는 그 낙원세계라는 거가 이 총부 작게 보면 총부 안에서 내가 생활할 때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어요. 물론
요즘에 좀 더 그 낙원 세계에 너무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또 이렇게 갈 길이 멀은데 너무 우리 박물관적으로만 봤을 때도 너무 그 더디는 거 아닌가, 어떤 거를 더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우려도 굉장히 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하는 말을, 저는 굉장히 성격이 밝은 성격이라 그런저런 앞뒤 생각이 없이 걱정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루라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하면 걱정 없이 좀 미약하긴 할 텐데도 어느 단계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20년 넘어 이렇게 있으면서도 별로 상황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또 맨 처음에 20년 전에 왔을 때 그 유물들을 보여주시고 또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있지 않은 것들이 막 완전히 막 상해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집단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곳에서 수용돼서 꼭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잘 보관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교단적인 체계가 시급한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텐데요. 원불교 역사박물관 박물관 관장으로서 지금 가장 바라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역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는 일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재해석하고 그 유물이 있었던 가치를 진짜 과거 속에서 현재로 끌어내갖고 우리 교단의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상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구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생기면 이런 유물들이 상해가는 것들을 디지털 복제의 DB 구축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이 필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700개, 800개 되는 박물관 중에 국립박물관까지 합해서 디지털 복제 기관이 있는 기관은 우리 박물관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재정적인 면이나 그 인력의 그 인재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 갖고 이게 더디게 이렇게 되는 거가 너무 안타깝고, 사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구축이 되면 유물에 걱정을 안 하면서 착착 진행되면 이런 생각이 돼 있었는데, 박물관에서는 그 사실 큰 업적으로 치면은 우리 그 대종사님의 표준 진영 그 교체하는 그 작업을 저 오면서부터, 또 자문위원이 우린 박물관에 계세요. 그 운영위원 겸 자문위원.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표준 진영 바꾸고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 나오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을 그 연구가 되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시작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남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물의 보존 보관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 이외의 것도 초기 교단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진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초기 교단과 대종사님의 거는 어떤 검열 기관 하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불교 역사박물관에는 원불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또한 한 사회가 있고 사람들의 삶이 있지요. 앞으로도 원불교 역사박물관 안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관심 부탁드리면서 원불교 역사박물관 신성애 관장과의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원기 106 대각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틀린 그림 찾기와 대각 낱말 퍼즐뿐만 아니라 하루 2번 소중한 인연에게 마음을 전하고 천지에 대한 참회와 감사를 전하는 은혜 우체통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대각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교구 온라인 어린이 법회가 4월 11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청소년 전담교무 부재로 인해 어린이 법회가 진행되지 않는 교당의 어린이나 교당에 출석하지 않는 어린이 등이 온라인 어린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예쁘게 피어난 꽃들이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름다운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땅에 더 뿌리를 내리고 가지 끝까지 양분을 날라야 하는 나무의 수고로움이 있다는 거지요. 4월은 우리도 좀 더 부지런한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 환하고 밝은 꽃을 가득 피워내면 좋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